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Normalizing Flow-Based Latent Space Mapping for Implicit Pattern Authentication on Mobile Devices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일저자로 작성했던 연구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카카오뱅크랑 산업과제를 하면서 사용자 인증 모델에 대해 연구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플라이드 소프트 컴퓨팅에 이제 억셉이 되어서 그 논문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랜덤 핀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랜덤 핀패드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흔히들 이제 은행이나 이런 어플을 사용할 때 핀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고정된 핀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섞여 있는 핀패드를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랜덤 핀패드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작위로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핀 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숫자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랜덤 핀패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공격자가 핀을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추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방어적이고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취약점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었지만 매번 사용자가 다른 터치 패턴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가 다르게 생성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용자 인증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 행동을 일관되게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랜덤성을 다룰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앞서서 이 어려운 점, 챌린지들을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인 사용자 인증 방법은 사용자의 입력 패턴 정보를 주로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번호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패턴 정보를 말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고정된 핀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자의 입력 패턴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키패드를 개선하려고 랜덤 키패드가 도입이 되었는데 일관되지 않은 사용자 입력 패턴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만으로는 이를 사용자와 침입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은 사용자의 데이터와 변동하는 입력 레이아웃에서도 작동하는 가볍고 정확한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사용자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자 인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패턴 정보가 필요한데 이 패턴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용자의 입력 패턴 정보만으로도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랜덤 키패드에서 수집된 사용자 인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입자의 데이터 없이도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 성능을 검증했다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임플리시트 패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터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터치 다이나믹스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받아낸 것을 이제 터치 다이나믹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 터치 포지션과 터치 타임 두 가지에 대한 다이나믹스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스몰 a처럼 터치 포지션은 화면에서 숫자를 누른 좌표에 대한 값을 말하고 터치 타임은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숫자를 누르고 뗀 시점부터 다음 숫자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데이터는 랜덤 핀패드 사용자가 이제 터치 다이나믹스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터치 다이나믹스 정보를 얻어서 이를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내용은 이 패턴과 입력 번호에 대한 그 패턴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입력 번호가 무엇인지 자체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패턴 정보만을 가지고 사용자 인증 모델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는 입력 순서에 따른 6개의 공간 정보와 그리고 5개의 시간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용자 인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핀 넘버가 6자리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사용자가 핀 패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번호를 눌렀을 때 첫 번째 좌표에 대한 값이 수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좌표로부터 손가락을 뗀 시점부터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좌표와 시간에 대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 거리와 시간을 함께 고려해서 노멀라이즈한 그 시간을 같이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한 EDA를 수행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점 중 하나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거리를 고려한 입력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 변수를 추가적으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사용자별 패턴 입력 데이터 분포 자체는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용자가 10개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고 10개 미만의 횟수를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5.8% 이상으로 절반 이상의 사용자들이 모두 10개 미만의 적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0개 이상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입력을 한 사용자는 34.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다수의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소수의 샘플 데이터 크기로는 이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저희가 제안한 방법론을 검증하기엔 다소 불충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제안한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 인증을 해낼 수 있는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명의 유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용자별 입력 횟수에 따라서 유저 스몰과 유저 미디엄 그리고 유저 라지 세 가지 그룹으로 더 세분화해서 그룹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 그룹마다 모델 제안한 저희 방법이 성능에 어떤 큰 차이가 없이 로버스트한 결과를 잘 보일 수 있는지 이를 검증하고자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관련 연구는 간단하게만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의 연구들은 모두 통제된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고정된 키패드를 기반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얻어진 수집된 데이터이고 랜덤 키패드를 기반으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 대비 가장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방법론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가 어떤 라지 n번만큼 수집되게 되면은 해당 터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잠재 공간 매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이 모델에다가 바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보다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방법을 통해서 원시 이 터치 다이나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의 고유 잠재 공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이 사용자의 잠재 공간으로 변환되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정당한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과정에서는 새로운 로그인이 발생했을 때 모델이 입력된 터치 패턴이 사용자의 고유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자의 터치 다이나믹스 데이터에 바로 먼저 적용을 해서 잠재 공간으로 매칭한 이유는 사용자의 공간과 이 침입자의 데이터 스페이스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하기 전에 4가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에 대한 예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과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사용자의 원시 데이터, 이 터치 다이내믹스 데이터를 한번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변환된 베리어블을 가지고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태웠을 때는 조금 더 침입자의 정보와 구분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원래 딥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서 트랙터블 덴시티라는 특징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변수 변환을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다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생성 모델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성 모델도 결국에는 이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잠재 공간에 잘 매핑을 해서 잠재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잘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잠재 공간으로 매핑하는 다양한 생성 모델들이 이제 이 상시 탐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목적 자체는 입력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크다라는 것은 x의 분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잘 매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말처럼 한 번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복해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이를 또 로그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앞선 그 변수 변환으로부터 얻었었던 그 항 자체가 디터미넌트가 이제 더하기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과 뒤쪽에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볼륨 텀을 통해서 이 x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제 목적 함수를 구성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단한 역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디터미넌트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두 가지 조건이 잘 만족이 안 되었다가 2014년 때부터 이 커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삼각행렬로 구성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제한된 방법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생성 모델과 그리고 이 상시 탐지 쪽 또는 사용자 인증 모델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그림이 있을 때 이 커플링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는 식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행렬 자체가 삼각행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 원소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Real MVP라는 방법에서 아까 전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나온 방법을 활용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검증 방법을 거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싱글 모델과 두 번째로는 영상물 모델이 있습니다. 싱글 모델은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고 사용자와 침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앙상블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델을 같이 활용해서 결과를 취합하여 사용자 인증 모델을 활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싱글 모델도 있지만 앙상블 모델을 같이 활용해 봤는데요.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는 리버 나웃으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라지 n-1개만큼 라지 n개만큼 모델을 구성해서 그 n개의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한 사용자가 사용자인지 침입자인지 구분하기 위한 이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종합적인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인데요.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체 유저에 대한 사용자 인증 성능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가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Local Outlier Factor와 OCSVM 그리고 Isolation Forest 그다음에 KNN 모델이 있습니다. KNN 같은 경우는 Nearest Neighbor 스몰 k를 1로 정의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NF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평가 지표가 사용이 되었는데 인테그리티드 에러는 1에서 ARC를 뺀 스코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용자 인증을 위한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퀄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적화된 지점에서의 최적화된 탐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퀄 에러 레이트가 0.1이라는 뜻은 10번 중에 한 번은 인증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를 적용했을 때 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나 OCSVM 같은 경우는 일부분에서 좀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KNN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모두 생성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앙상블 모델을 적용했을 때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그룹에 대한 그룹별로 사용자 인증 성능에 대한 피겨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사용자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유저 스몰, 유저 미디움, 유저 라지가 있는데 이 스몰, 미디움, 라지로 갈수록 사용자의 인증 성능이 점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KNN의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같이 활용한 조합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점은 10개에서 20개의 샘플만으로도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유저 어텐티케이션 모델 자체를 보자면은 KNN에다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함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옵티멀 퍼포먼스를 보자면은 이 인테그리티드 에러에서는 9.5% 그리고 이퀄 에러 레이트에서는 16.3% 정도의 사용자 인증 모델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핑이 정말 잘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지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가 다른 이제 차원 축소 방법이나 이제 오토엔코더 방식보다 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밀집도와 그리고 공격자가 가장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을 때 이 인테그리티드 에러와 이퀄 에러 레이트에서도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썼을 때가 좀 더 개선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게 정말 잘 구분된 결과인가를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지 V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의 인증 모델의 사용자의 유저 어센티케이션을 잠재 공간으로 변환했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 간의 디스턴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D 그 서브스크립트 1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과 그 가장 가까운 침입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에 대한 평균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밀집도도 가장 좋으면서 사용자와 침입자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그런 케이스의 변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출원 시간과 모델에 대한 저장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출원 시간은 한 번 입력당 이제 5ms 이하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포함해도 모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점이 이제 모바일 기기 실시간 적용에 적합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고요. 결론은 사실 조금 더 이제 장표 이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고정된 키패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비교가 좀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 데이터 자체가 10개 미만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사용자 인증 횟수, 사용자의 입력 횟수가 30회 이상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면 조금 더 일반화된 성능과 그리고 유효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공개해 놓았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서 사용자 인증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